한 주간 시장 빠르게 알아보고 다음 주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시장이 하루 만에 3% 급등을 했고 5월 이후에 최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트럼프가 연설을 했고 유가는 다시 111불을 넘어섰습니다. 주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자면 이번 주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주 연속으로 이어지던 하락세는 끝났고 목요일 S&P 0.11% 소폭 상승, 나스닥도 0.18% 소폭 상승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3%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만 당일에 플러스 0.70%를 기록하며 대형주를 아웃퍼폼했습니다. 부동산, 기술,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는 부진했습니다. 빅스지수는 23.87로 저번주 31.05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단기 공포 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공탐지수도 8에서 9 한 자릿수였지만 지금은 19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극도의 공포 구간이긴 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S&P 플러스 3.4%, 나스닥 플러스 4.4%, 다우는 약 플러스 3%를 기록하며 5주 만에 반등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간 수익률만 보면 강력한 반등처럼 보이지만 이 상승의 대부분은 화요일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머지 4거래일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실망감, 테슬라 쇼크, 유가 제급 등으로 인해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빅스가 31에서 23으로 내려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도 랠리라는 점에서 주의해봐야 됩니다. 월요일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 반응과 4월 6일로 예정된 이란 데드라인이 이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바닥이었다. 월요일 바닥론이 조금 시장에서는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이란 이슈 자체가 워낙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계속 지켜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었습니다. 내용은 시장이 원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은 것은 화요일과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종식할 의사가 있음을 측근에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 또한 평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하자 다우지수가 1125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S&P는 이날 플러스 2.91%, 나스닥은 플러스 3.83%를 기록하며 5월 이후 최대 상승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하루 만에 반전이 됐어요. 4월 1일 수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2, 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재개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은 호르무즈가 필요 없으니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이 직접 해결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설 직후 WTI 가격은 11% 급등하면서 배럴당 111.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종전에 대한 좀 이야기, 그런 계획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원유는 급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4월 2일 목요일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통행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낙폭을 줄였고 시장 또한 저점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S&P는 플러스 0.11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 이란의 실질적인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호르무즈 프로토콜 협의가 실질적인 통행 재개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주 최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UBS는 4월 말까지 상황 개선이 없을 경우 브렌트 유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ISM 제조업 수치입니다. 숫자는 좋았는데 가격이 조금 위험했어요. 4월 1일 ISM이 발표한 3월 제조업 PMI는 52.7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52.5를 상회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업 경기는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 지수가 78.3을 기록하며 22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ISM 의장은 조사 대상인 17개 산업 전체가 3월에 비용 상승을 보고했다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제조업 생산 자체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 압박이 22년 인플레이션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물류 비용 상승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데이터로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용지수는 여전히 수축 구간인 48.7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산은 이어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는 현 상황은 4월 28일에서 29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경제 지표가 워낙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의 문제가 살짝은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고용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랬는데 예상을 압도하는 깜짝 증가가 있었어요. 4월 3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미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노동통계국의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실질적인 반응은 4월 6일 월요일 개장과 함께 나타날 예정이고 이번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플러스 17만 8천 명으로 예상치인 6만 5천 명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지난달에 충격적인 수치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92,000명에서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실업률 또한 4.3%를 기록하며 예상치 4.4%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균 시간당 임금 YOY는 플러스 3.5%로 예상치 3.8%를 하회하며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었습니다. 고용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은 낮아지는 이 조합은 이론적으로는 연준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ISM 제조업 가격지수가 78.3이라는 고점을 찍은 상황이라 시장의 해석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 데이터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이 숫자를 경제가 전쟁 여파에도 잘 버티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느냐, 아니면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명분이 생겼다는 부정적 신호로 읽느냐가 4월 6일 장세의 첫 번째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슈도 여기에 플러스 되겠죠. 다음은 이번 주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역사상 최대 IPO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류는 4월 1일 SEC의 비공개 IPO 서류로 제출되었고, 목표 밸류에이션은 1.75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조달액으로는 750억 달러 이상. 이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기록한 역대 최대 공모 금액인 294억 달러의 약 2.5배에 달하는 압도적 수치입니다. 상장 목표로는 계속 추측되었던 6월 나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수단으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월가 메이저 21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1.75달러 가치 근거들을 보자면은 스타링크의 수익성입니다. 25년 말 기준 가입자가 920만 명을 돌파했고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단순한 우주 기업을 넘어 글로벌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체급 변화가 핵심입니다. 26년 2월 인공지능 기업 xAI와 전략적 합병을 통해 우주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독보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소매 투자자에게 전체 공모주의 30%를 배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이는 일반적인 IPO 배정 비율의 3배 수준입니다. 이번 IPO 서류 제출은 단순한 자산의 상장을 넘어 우주산업이 제도권 내의 거대 자산 클래스로 편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지난주 폭등했던 VCX 투자자들에게 복합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이제 이거는 VCX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미 투자를 옛날에 했던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되죠. 스페이스X 상장 시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곳들이 어떤 건 상승하겠고 어떤 거는 하락하겠고, 이것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고 인도량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생산량은 40만 8,386대인데 인도량은 35만 8,023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 컨센인 36만 5,645대 대비 약 7,600대에 미달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 분기 만에 재고가 5만 대 이상 쌓였다는 점이 시장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 성장했지만 전분기인 25년 4분기와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14.4%의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발표 이후에 테슬라는 3%에서 4% 하락했으며 전통 자동차 섹터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재고 5만 대가 이번 지표의 핵심이었고, 테슬라는 그간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정교하게 조절해 왔으나 이번 생산과 인도량의 큰 격차는 수요가 생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마진 압박을 감수한 추가 할인 정책이 불가피할 수 있고, 4월 22일로 예정된 확정 실적 발표에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 발언과 향후 마진 가이던스 변화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와 이벤트 캘린더 보자면은 4월 6일 장 시작되면은 3월 고용 보고서에 시장 반응이 나올 거고, 4월 7일 날은 소비자 신용, 4월 9일에는 GDP 3차 추정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함께 나옵니다. 고용 178K와 실업률 4.3, 임금 YOY 플러스 3.5%. 이 경제 지표들을 긍정으로 읽느냐 아니면 부정으로 읽는지 월요일 개장하고 방향을 봐야지 시장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가 종료됐죠. 그래서 다시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JP모건으로 1분기 실적 시즌 본격 개막하고 4월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 중요하죠. 인도량 쇼크 이후 마진 가이던스가 핵심일 거고, 4월 말에서 5월에 IPO 공식 세부사항 최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에. 이번 주 이슈의 연장선은 이란 오만 호르무즈 프로토콜이에요. 실제 유주선 통행 재개 여부인데, 주말간의 소식들을 보면은 계속 뭔가 지나가고 있다,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살짝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당연히 부정적인 전투기 추락이라든지 폭격이라든지 전쟁 세부 사항들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호르무즈가 뚫리냐 안 뚫리냐죠.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된 추가 언론 보도와 공개 서류의 타임라인 확인이 있겠고, 이 사모신용에 관련된 이슈도 전쟁이 조금 낮아지면은 같이 좀 부러울 것 같습니다. 정치 지정학적으로는 4월 6일 이란 마감 데드라인이에요. 이 호르무즈 재개 여부의 분기점이 될 거고, 유엔 안보리에 바레인 제출 호르무즈 결의안 표결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수들의 5주 하락을 멈춘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빅스도 31에서 23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의 대부분은 화요일 단 하루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트럼프의 발언과 이란 대통령 간의 발언이 합작돼서 나왔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유가가 여전히 100불 위에 있고 ISM 가격지수 78.3이 말해주듯이 인플레이션은 지속 중입니다. 테슬라 재고 5만 대는 소비 섹터의 수요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용 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당장 기각시키는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좀 상반된 두 내러티브가 공조해요. 고용이 강하니 괜찮다와 유가발 인플레가 패드를 묶는다. 이제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4월 6일 이란 데드라인과 월요일 고용보고서 반응이 결정해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IPO라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6월이잖아요. 그럼 상장하면은 시장의 전체 자금 흐름 어떤 식으로 지수에 영향을 끼칠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계속 추적해봐야 될 이슈긴 합니다. 다음 주 핵심 체크포인트 짚고 마무리해보자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고용보고서, 월요일 시장 해석과 4월 6일 이란 데드라인,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들일 것 같습니다. 이 소식 하나에 우주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면 러셀에 영향을 아무래도 좀 주겠죠. 소형주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이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사실 마무리되면 다른 것들은 단기간의 노이즈일 뿐, 모든 키는 지금 이란과 전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쪼록 잘 마무리되면서 호르무즈 해협만 사실 뚫린다면은 전쟁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위험 자산들은 환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해협부터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